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는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해안 여행 중에 먹은 해산물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레라 발생이 폭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이제는 호남 정치의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로 이사장 등이 구속된 학교법인 낭암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15년 만에 국내에서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남해안 여행을 가서 먹은 해산물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59살 종모 씨가 설사 증세로 병원을 찾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탈수가 심각하다고 본 병원 측은 곧바로 정 씨를 입원시켰습니다. 정 씨는 입원한 지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실시한 자체 검사에서 콜레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 국내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건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쌀 뜬물과 같은 설사를 아주 심하게 증상이 있어서 검사 결과 비브리오 콜레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역추적한 질병관리본부는 정 씨가 입원 직전 가족들과 경남 남해안에 여행 가서 먹은 생선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콜레라균에 오염됐을 수 있고 2, 3일 정도인 세균 잠복기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콜레라가 국내에서 발생할 줄은 예상 밖입니다. 한 가지 추정되는 것은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균들이 창궐하기, 번식을 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현재 정 씨는 퇴원해 자택격리 중이고 가족 3명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과 의료진도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콜레라는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록적인 늦더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의 음식물을 통해 콜레라균이 사람 장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주로 하수시설 등이 정비되지 않은 후진국에서 발병하고 있고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한 적이 없습니다.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사망률이 높지만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지면 사망률은 1% 이하로 크게 낮아집니다. 일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어도 호흡기 질환이 아닌 수인성 질환이어서 전염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확산 우려보다는 보다 이런 시기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콜레라의 집단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개학 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식당이나 급식 종사자들은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그리고 콜레라균 자체는 열에 의해서 쉽게 사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끓여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이 8월 하순에도 위세를 떨치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8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도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쯤 끝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부터는 폭염특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9월 하순쯤에야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도 아래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영암이 34도, 장흥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이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 새누리당 수장이 된 이정현 대표가 호남권 자치단체장들과 예산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정치지형과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지만
인사말만 하고 떠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는 김무성 대표 옆 최고위원 자격으로 앉았던 이정현 의원. 올해는 새누리당 당대표 자격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와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호남 출신 국회의원 자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 당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30년 독점을 해온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북을 통틀어 3석, 새누리당이 2석을 얻음으로써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분명한 정치 세력으로 서게 됐다는 정치적 정립을 언급하며 호남에서 정치적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끼어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 축으로서 정치의 한 축으로서 또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저희들이 분명한 책임감도 느낀다. 윤정현 시장은 자동차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감사하다며 국비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 지역의 부족한 도로와 철도망의 사례 하나하나를 언급해가며 SOC 확충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야 해서 준비를 잔뜩 해온 각 자치단체들은 맥이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석유화학 부두를 위한 돌핀 시설 이런 것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문천 의원님이 시기를 보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호남 출신인 상황에서 맞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교사 채용 비리로 이사장 등이 구속된 낭암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됩니다. 사학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돈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로 이사장과 이사, 법인실장 등이 구속된 학교법인 낭암학원. 법인 관계자들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채용을 대가로 돈을 준 교사와 직원, 부모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이사회도 열지 않고 취임한 이사들은 무자격자라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학교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개학을 맞았습니다. 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가 파견됩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광주시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4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리에 연관된 6명 교사 임용 취소하고요. 파면 받은 사람들도 그 부분도 이행해야 되고.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학교가 정상화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설립된 지 34년 된 낭암학원은 채용 비리로 위기를 맞으며 조기 정상화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의 사학법인 35곳 가운데 비리 때문에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곳은 1년 전 홍복학원에 이어 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체육부원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교사 35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학교 농구부 감독을 지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숙소로 농구부원들을 불러서 목을 주무르라고 하는 등 성추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완도 전복 집단 폐사 현장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내용은 원론에 그쳤습니다. 고수원이 원인이 되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어민들의 걱정을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양현수 기자입니다. 전복 양식 어민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장관 눈앞에서 살아있는 전복 대신 빈 껍질만 남은 전복 양식 시설을 들어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력하여 이 피해를 빨리 극복을 하고 또 회복을 해서 다시 이 수산의 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김 장관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민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재해대책법보다 사적 보험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어민들께서 보다 많은 보험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드리면서
이번 사고는 특히 고수온과 적조와 해류 유통과 다양한 원인이 복합된 것이 아닌가. 정작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은 초조하게 폐사 원인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과 적조 피해만 보상하는 기본 보험만 들었을 뿐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고수온을 보상하는 특약에는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이 고수온도 재해대책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에 의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수호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들한테 그 정부에서 어떤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그걸 좀 밝히고 갔으면 쓰겠는데 그런 얘기는 협조만 해주신다니까 저희들도 지금 막연하네요.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의 전복 집단 폐사 피해 규모가 요건에 이르지는 못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지역의 폭염이 최근 22년 동안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폭염 일수는 15.7일로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열대야 일수도 14.9일로 평년과 비교해 2배가량 많게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폭염 일수는 지난 1994년 22.4일을 기록한 이후 최근 22년 동안 가장 많은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358mm로 평년의 55% 수준에 머물러 극심한 가뭄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 동안 억대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싸게 받은 뒤에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돌려주지 않아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050세대가 사는 목포의 한 아파트의 관리비 집행 내역서입니다. 입주민들에게 거둔 전기료는 3,550여만 원으로 실제 전기료를 낸 뒤 1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입금된 전기료 잉여금은 90여만 원, 40여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누적된 금액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주민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누가 나서서 알고 하겠냐 하고 그냥 이제 대충 서류를 만들어서 냈는데 좀. 아파트 측은 단지 전체의 사용량을 세대별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했다며 누적된 금액 대부분은 단지 보수와 공사 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돈 사용한 거 보수 공사는 주민들 위해서 다 썼고 관련해서 썼고 어차피 그 돈을 안 썼으면 주민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포시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아파트 측은 2억 2천만 원 가운데 공사비를 제외한 4천여만 원만 수도료 할인 등으로 주민들에게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측이 제출한 공사 내역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 전현직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원에서 56살 김모 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 52살 조모 씨의 머리와 손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정 불화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담양군 금성면의 한 보온덮개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지만 5시간 넘게 잔화 정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에 있는 분쇄기에서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테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많습니다. 고객 정보와 기업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업에서도 보안은 생명인데요.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기업이 정보 보안을 지원해주고 있는 호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장상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보보호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호남 정보보호지원센터는 미라 청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인터넷 침해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예산, 인력, 인프라,
등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정보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입니다. 네, 호남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한 1년 정도쯤 됐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현장 맞춤형 보안 컨설팅, 또 개인정보보호 조치, 정보부 실무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개설해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약 한 450개에 제공한 바가 있고요. 정보보호 인력 양성도 한 600명의 지역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기업들은 이 정보 보안을 못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주로 많이 보나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랜섬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사용자 단말기에 침투하여서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데요. 또한 그 이메일 해킹이라든지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또 피싱이나 파밍 등 다양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더 이 정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소기업들은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래부에서 2015년도 그 정보보호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보보호 정책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업체가 13.7%,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는 업체가 7.9%,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14.9%,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이 18.6%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정보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도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정보 보안은 필수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서로 작성된 고객 정보나 기업 정보들도 많을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분실, 도난, 누출, 위변조, 훼손이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시에는 요건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수집 목적에 달성할 때에는 즉시 파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지역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 개인들이 이 정보 보안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리 지역이 중소기업의 해킹 공격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라든가 정보보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정보보호 활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보보호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또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라든가 인재 양성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보안 의식이 발전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라든가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를 하고 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젠 정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지난해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정까지 순천시는 이제 국내 대표 정원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순천시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비교 우위에 있는 정원의 6차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대표 정원수 육성 등 사업을 통한 생산, 재배, 제조, 가공의 1, 2차 산업, 그리고 정원지원센터와 종합유통 전시 판매장을 기반으로 한 판매와 유통, 연구, 관광 등 3차 산업 육성으로 융복합 정원 6차 산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해나가다 보다 산업화는 이게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차, 2차, 3차를 균형감 있게 같이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현재 7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부터 정원산업과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일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사업은 분별 단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정원의 6차 산업화를 또 하나의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전력이 대불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밸리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한전은 조선해양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불산단 입주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오전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이번 설명회에 참여해서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전력 신산업펀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신임경제부시장으로 김종식 전 완도군수를 내정했습니다. 광주시는 20여 년의 공직생활과 12년간 단체장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로서 시정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으로 판단해 김종식 전 군수를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학교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가 남구만의 특화된 통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곡성군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팜파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 달 27일까지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광군이 농업인 농업 관련 공무원과 함께 올해 첫 햅쌀 수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8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도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더위가 언제쯤까지 이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부터는 폭염특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9월 하순이 되어야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점차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도 아래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해남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강진과 장흥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이 3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전 해상에서는 2m 이상으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만 더위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30도 안팎의 낮 기온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